1952년 겨울 허리케인급 폭풍우가 뉴잉글랜드로 몰아치는 동안 유조선 SS 포트 머서호는 케이프 코드 남쪽 해안에서 32km 떨어진 곳에서 침몰하고 있었어요. 소형 괴속정, 구명 모터보트, 비행기가 구조를 위해 서둘러 떠났습니다. SS 펜들턴호는 1944년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만들어졌어요. 이 유조선의 길이는 152m가 넘었고 시속 29km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었어요. 1951년 7월 이 배의 첫 불운한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때 펜들턴호가 뉴욕의 허드슨 강을 따라 이동하던 중에 좌초되었어요. 이 불상사에 대해선 큰 소란이 없었어요. 배는 다음날 다시 뜰 수 있었죠. 당시에는 파손된 선체 일부가 비극적인 침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줄은 아무도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1952년 2월 18일 새벽 5시쯤 SS 펜들턴호는 앞이 안 보일 정도의 눈과 사나운 파도를 헤치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유조선은 매사추세츠주 케이프 코드를 향해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죠. 채텀 마을 해안에서 약 16km 떨어진 곳에서 선원들이 바다의 함성보다 더 큰 무시무시한 갈라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갑자기 배가 휘청하더니 두둥각이 나버렸죠. 유조선의 뱃머리 부분은 물속으로 부서지면서 선장과 다른 선원 7명을 데리고 떠내려갔어요. 그러나 선미 부분에는 여전히 동력이 들어오고 있었고 수석 엔지니어가 책임을 맡았죠. 그는 배에 남아있는 31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명령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했지만 선원들은 SOS 신호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아침 일찍 채텀 선박 정거장 레이더의 펜들턴호에 부서진 두 부분이 보였어요. 구조대원들은 두 척의 침몰하는 배를 동시에 맡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그러나 그 순간 해경이 할애할 수 있었던 것은 11m 길이의 구명보트 한 척과 6m 높이의 사나운 바다에 목숨 걸 준비를 한 4명의 자원봉사자들 뿐이었어요. 버나드 웨버는 정거장에 배속된 해군 하사관이었으며 해안경비대 구명 모터보트 CG-36500의 기잡이 역을 맡았었어요. 바로 이 배가 산과 같은 파도, 얼어붙는 물, 시야가 전혀 안 보이는 곳으로 맹렬히 덤벼들었죠. 웨버와 그의 부하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두려움을 쫓았어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들은 펜들턴호를 침몰시킨 위험한 모래톱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배의 난파된 부분이 모래톱 반대편에 놓여 있었어요. 해안 경비정이 막 모래톱을 건널 때 거대한 파도가 부딪혀 작은 배를 공중으로 내던져버렸어요. 배는 옆으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다른 파도가 덮치기 전에 다시 일어났죠. 하지만 타격이 너무 강력해서 앞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고 웨버는 쓰러졌어요. 하지만 이게 최악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항해도구인 나침반이 파괴되었죠. 자원봉사자들은 탐조등을 이용해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갑자기 그들은 뒤틀린 거대한 금속 덩어리를 보았어요. 거대한 파도에 흔들리고 있었죠. 그 순간 승무원들은 펜들턴이라고 적혀진 글자를 보았죠. 바로 후에 유조선이 분명히 버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가판 불빛이 눈보라와 바다 거품을 뚫고 빛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작은 형체가 시야에 들어왔고 발을 흔들기 시작했죠. 잠시 사라졌다가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나타났어요. 군명정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유조선의 오른쪽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걸 봤어요. 뭐라고 외치는 것 같았지만 심한 바람과 부서지는 파도 때문에 말이 구조대원들에게 닿지 못했죠. 하지만 웨버에게는 엄청난 큰 문제가 있는 건 분명했어요. 펜들턴호의 생존자가 32명 있었어요. 하지만 해안 경비정은 12명만 태울 수 있었죠. 웨버는 유조선의 선원들이 밧줄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파도 위에서 배를 앞뒤로 조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바람은 멈추지 않고 사다리를 이리저리 뒤집으면서 선원들을 유조선 옆에 부딪히게 했어요. 웨버는 배를 부서진 유조선에 높이 솟은 금속 덩어리를 멀리하고 사다리 밑에 있을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었죠. 한 명씩 20명의 생존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배로 옮겨졌어요. 그때 배가 다루기 어려워졌습니다. 웨버는 자신들이 해안으로 도달할 수 있을지 더 이상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이 시련에서 다 같이 벗어나거나 다 같이 침몰하기로 했죠. 31번째 남자들이 작은 배를 채우던 순간 펜들턴호가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불행하게도 유조선은 마지막 선원을 물속으로 데려갔어요. 사람을 과하게 많이 태우고 파손된 해양 경비정은 해안으로 향했어요. 바다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죠.
나침반도 없고 희망도 거의 남지 않았지만 웨버는 거의 본능으로 길을 찾았습니다. 작은 기적이 일어나서 배는 온전하게 부두에 닿았어요. 여러 사람들이 충격받은 생존자들을 해안으로 부축했습니다. 이 일은 미국 해안 경비대에 의해 수행된 가장 대담한 구조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어요. 승무원 4명 모두 해안 경비대 인명구조 금메달을 수상했어요. 이 훈장은 용맹에 대한 최고의 상이죠. 보통 이런 훈장은 키자비만 받았었어요. 그러나 나머지 3명의 승무원이 은메달을 수상했을 때 웨버는 자신의 동료들도 금메달을 주지 않는 한 자신은 금메달을 받지 않겠다며 거부했어요. 그의 집요함과 충성심 덕분에 전 승무원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을 받게 되었죠. 공무원들이 펜들턴호가 난파된 이유를 조사했을 때 그들은 그날 밤 침몰한 두 유조선 모두 유황 함량이 엄청 높은 강철로 만들어졌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정도의 유황이면 배의 강철 선체는 저온에 부서져요. 그러나 펜들턴호의 이야기가 아무리 드라마틱해도 같은 폭풍에 침몰하고 있던 또 다른 유조선이 있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럼 포트 머서호는 어떻게 됐죠? 2월 18일에 이 배 또한 두둥강이 났어요. 뱃머리 부분에는 선장과 8명의 장교와 승무원, 그리고 선미 부분에 34명의 승무원이 있었어요. 하지만 배의 엔진과 무전기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서 선장이 간신히 무전기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죠. 포트 머서호의 뱃머리는 사나운 겨울바다에 심각하게 침몰하고 있었어요. 그곳에 갇힌 9명을 구하려던 첫 시도는 참담하게 실패했고 사람 몇 명이 파도에 사라져버렸어요. 해안경비정은 새벽을 기다리기 위해 뒤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가벼워지자 8m 길이의 나무 구명정이 잔해를 향했어요. 배는 유조선에 부딪혀 철수하기 전에 남은 4명 중 2명을 가까스로 구조했어요. 이로 인해 남은 2명의 승무원을 구조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쾌속정에서 포트 머서를 향해 가는 밧줄을 발사했어요. 밧줄에는 고무 구명보트가 부착되어 있었어요. 반대편에선 보트가 해경 쾌속정에 묶여 있었죠. 문제는 포트 머서호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고장난 배에 부착된 밧줄을 풀거나 자르지 못하면서 시작되었어요. 쾌속정은 줄이 저절로 끊어지면서 보트를 놓아주기를 바라면서 뒤로 물러났어요. 긴 몇 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밧줄이 끊어졌어요. 유조선의 뱃머리가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며 들어올려져 충격받은 구조대원들 눈 바로 앞에 가라앉을 때 구조된 사람들은 거의 언체로 보트 바닥에 누웠어요. 몇 분 늦었더라면 유조선이 2명의 선원들을 끌어내렸을 거예요. 하지만 유조선의 선미 부분의 이야기는 달랐어요. 여전히 전기와 많은 음식이 있었죠. 그래서 해안경비정이 34명의 생존자를 태우러 왔을 때 13명은 난파선에서 나오길 거부했어요. 바다가 잠잠해진 후 다른 쾌속정이 포트 머서호에 여전히 떠있는 한 부분에 도달했어요. 아침으로 베이컨과 달걀을 맞이한 구조대원들은 깜짝 놀랐었죠. 유조선의 선미는 떠 있었고 나중에 로드아일랜드의 뉴포트로 견인되었죠. 새 뱃머리를 장착한 배는 샌 자신토로 새로 이름을 지었어요. 흥미롭게도 이제는 더 커진 유조선은 1964년에 다시 두둥강이 났고 다시 만들어져서 이번에는 패서디나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